버튼이 안 눌러지네. 야, 이거 컨트롤러 지난 시간에 정말 어렵게 만든 건데, 이 컨트롤 매핑이 되는 게임은 버튼을 넣을 수가 있는데, 버튼이 여기에는 5번, 6번 이렇게 잡히는데 왜 아날로그만 되고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뭐 엑스박스 드라이버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깝네. 이거 디아블로 이걸로 하면 참 재밌을 텐데. 조이콘이 두 개가 컴바인이 안 되고 한 개씩만 쓸 수밖에 없어서 이거 원래 안드로이드가 이런 거 더 잘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는 건데. 참. 그래, 맞아. iOS 16에서는 조이콘 정식 지원한다고 그랬지? 아이폰이 이제 그러면 진정한 게임 머신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아이폰을 한번 진정한 게임 머신으로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에뮬 머신으로 블루투스 컨트롤러로 연결해서 많이들 게임을 하시죠. 안드로이드 핸드폰 가지고 고전 게임이라든가 다른 게임도 즐기기에 안드로이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이콘이 지원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양쪽이 컴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조이콘이 블루투스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선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엑스박스 360이라든가 뭐 듀얼쇼크 이런 계열의 컨트롤러가 아니다 보니까 PSP라든가 이런 에뮬레이터들에서는 버튼을 직접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디아블로라든가 다른 게임들에서는 그런 매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스틱만 작동하고 다른 게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참 어렵게 만든 안드로이드 게임기인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iOS 다음 버전 16에서 드디어 이 조이콘을 양쪽 지원을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 iOS 16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베타 버전을 받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닌텐도 스위치 하우징에 아이폰을 넣을 계획인데, 가격도 중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예전 아이폰을 넣으면 좋을 텐데, 예전 것들은 또 홈 버튼이 있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XS입니다. 화면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조금 아쉽죠, 공간이. 이 지금 안드로이드도 이 정도, 요 정도 화면 사이즈에 손해가 조금 있는데, 아이폰 XS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XR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거는 또 조금 더 넓죠. 이쪽에 노치가 있기 때문에 뭐 노치를 살짝 이렇게 버리고 하면은 가로의 경우에는 뭐 거의 꽉 찬 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로도 보면은 뭐 안드로이드 이 기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 합쳐서 1cm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 양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자, 이렇게 뒤가 고장난 건 또 뜯어서 뒷판 없애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어서 한번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게 이 닌텐도 스위치 하우징에 이식을 해서 게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 조이콘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이콘까지 충전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아이폰을 분해해서 게임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분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뭐 기판 이런 거 뒷판에서 다 분해를 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차곡차곡 쌓아서 뒷판 없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버들로 여기에 고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기판들을 여기다가 그냥 글루건이라든가 에폭시로 고정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올라가고, 뭐 그냥 이 자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뒷판 유리 정도만 없애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쉬울 것 같지가 않고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뒷판 유리 제거하는 거 업체에서는 거의 레이저로 하죠. 레이저로 이렇게 쫙 해서 제거를 하죠. 안 그러면은 뭐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0. 몇 mm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유리판을 제거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시도해보고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넣으면 되겠죠. 네, 한번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작업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 정말 힘들었네요. 처음에 이쪽 부분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거의 여기 제거하는데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깨진 부분을 제거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되게 강한 조각칼인데 날이 다 나갔습니다. 이게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터득한 요령이라면 히팅건을 아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떼려는 부분을 공략한 다음에 뭐 두꺼운 날도 필요 없고 가장 뭐 많이 쓰는 이 커터 날로 가열한 열이 사라지기 전에 아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얇은 걸로 쓰고 히팅건을 강하게 가열한 다음에 재빨리 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상당히 쉽게 했죠. 뭐 물론 이쪽은 좀 힘들었지만 어려운 작업이 끝났고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충전 시에 조이콘도 같이 충전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이콘 충전 슬롯을 분해를 했습니다. 이쪽이 조이콘하고 닿는 쪽이고 여기가 닿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GND, 4번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개가 같이 닿는 쪽을 찾아야 됩니다. 그쪽이 1번입니다. 네, 여기가 1, 2번, 여기가 1, 2번이고 접점이 없죠. 이쪽은 여기 1, 4번에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하면 안 되고 여기다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납땜은 여기에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프링글스 뚜껑 이거 보관해 두면 에폭시 작업할 때 편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 스탠드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는 파트가 닌텐도 스위치 오리지널에만 있기 때문에 이 하우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스탠드 기능은 포기를 하고 이 부분이 닿아서 뜨기 때문에 살짝 제거를 하고 네, 이제 딱 맞습니다.
네,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닿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구부려 주고, 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계산을 못해서 케이스도 여전히 닿는 부분이 있어서 케이스까지 제거를 더 해주었습니다. 이 케이블이 살짝 짧을 것 같은데, 야,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길이가, 야, 네, 간신히 닫혀지는 것 같은데, 네, 잘 닫힌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딱 봐서는 스위치죠. 그냥 카메라 구멍이 나 있는 닌텐도 스위치죠. 여기도 이렇게 파서 이 심슬롯을 꺼내서 심카드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G폰으로 만들었을 때는 심카드에 접근이 안 됐는데, 네, 이렇게 꺼내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 요 구멍이 작아서 구멍을 좀 넓힐 걸 그랬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야 됩니다. 여기는 잘 눌러지는데.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조이콘 거치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네, 정말 공간이 많이 있고 디스플레이와 본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열에 있어서는 공냉식으로 열기가 금방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봐야 되겠죠. 이게 누르기가 힘들어서. 애플 아이폰입니다. 네, iOS. 상단에 노치를 비롯해서 약간 손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화면은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OS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네, 베타가 아직 안 나왔을 것입니다. 네, 15.6일 안 나왔죠. 네, 프로파일 다운로드. 네, 이제 베타 16을 설치하고 조이콘을 연동한 다음에 한번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이나 남았네요. 네, 그래서 타입C 단자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표시 잘 나옵니다. 네, 드디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폰을 게임기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돌핀이나 PSP 같은 에뮬레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알트 스토어인데, 탈옥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 스토어의 설치는 구글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를 찾아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트 스토어는 3가지 앱만 액티베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넘었을 때는 비활성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 레트로아크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트로아크가 돌아가면 레트로 끝판왕이 되는 거죠. 제가 아직 레트로아크를 세팅을 못 해놔서 다른 것들만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조이콘을 연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연결됨. 네, 오른쪽도 연결됨. 네, 원래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됨이 나와도 개별적으로 1P, 2P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이 iOS에서는 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됩니다. 터치 컨트롤을 끄고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볼륨키 작동 잘 되죠? 네, 아이폰에서 PSP야 그냥 정말 그야말로 잘 돌아가죠. 네, 이렇게 PSP를 한번 해봤습니다. 돌핀, 그냥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00%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본체 사이에 공간이 많이 떠서 그것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쿨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있는 금속판이 쿨링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위에 스로틀링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스로틀링이 걸리는 걸 보니까 쿨링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멀 패드를 붙였으니까 스로틀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멀 패드를 한 장을 더 넣습니다. 2장 가지고는 조금 접촉이 좋지 않아서 3장을 넣습니다. 네, 스로틀링이 과연 생길지. 지난번에는 이 정도 왔을 때 스로틀링이 걸렸는데 네, 스로틀링 전혀 없네요. 아, 네. 역시 애플 제품은 함부로 개조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스로틀링이 없습니다. 네, 마리오 갤럭시 2를 하기에는 성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닌텐도 위 중에서도 저사양의 게임들은 완벽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고사양의 게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 아이폰 10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하지 못했던 디아블로. 아, 네,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아이폰으로 게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사실 이 iOS 16이 조이콘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이렇게 거치해서 조이콘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마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또 개조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해서 아예 닌텐도 스위치처럼 내부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아무리 케이스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는 못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거 따라 하실 분 없겠죠. 뭐 아마 다 기다리셨다가 그런 컨트롤러 제품들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뭐 저야 이렇게 개조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아이폰을 게임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난번에 안드로이드 게임기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하게 퀄리티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